오늘 할 거 뭐다? 오,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인데 등차 수열이 뭔지 알았을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수열은 뭐라고? 유연아 정신 차려야 돼. 멍 때리면 안 되고. 자, 수열은 다시 얘기하지만 뭐라고? 수를 나열한 건데, 규칙 있게 나열한 건데, 수열은 다시 얘기하지만 수학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냥 공식 암기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다 문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나윤이가 문제 풀면서 한 가지 얘기했는데, 수열 이꼴 뭐냐면은 내가 계산 잘 못한다. 무조건 노가다다. 알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열을 푸는 순간 뭐냐? 수열은 아까 다시 뭐라 그랬다? 수를 나열한 건데 뭐 있게 나열해야 돼?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모르는 규칙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아니, 어떤 수열에 대한 규칙을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노가다를 해서 집어넣어서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규칙을 찾아낼 때까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노가다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해놔라.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등차 수열이었고, 오늘 할 게 등비 수열인데,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공식 모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등비수열 하면서 공식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 정리해보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 그 다음에 야는 A1 곱하기 R에 N-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 B, C가 등비수열일 때 중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곱하기니까 B제곱은 AC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SN 어떻게 된다? A-R에 A1에 1-R에 N, 그 다음에 R-1에 A1에 R에 N-1. 이거 모른다. 못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수열은 선 외움 후 위에다. 일단 이거 쫙 4개 오늘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본 거 같죠? 그때 봤죠? 적어놓고. 자, 공차가 뭐였는데? D였다. 맞지? D 그릴 거야. 그 다음에 공 B는 R이라고 해서 레이트라고 해서 비율은 R로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등비 수열인데 79번을 한번 보면 얘가 곱하기 얼만데?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될 거니 곱하면 나눠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이면 얼마 되는데? 2. 이렇게 되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일반항 구하는 거 한번 볼 건데 8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83번을. 83번을 한번 보면 첫 항 1이고 공비가 3이래. 자, 이런 식의 수열이 된다. A1, A2, A3, A4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이면 곱하기 3 하면 3, 9, 27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이런 거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A에는 A1 곱하기 3의 N-1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씩 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어떤 수의 0승은 얼마라고? 1.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3의 1승,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 4 집어넣으면 3의 3승 이렇게 되겠죠. 따라갔냐? 정리 안 해도 된다. 자, 84번을 한번 봅시다. 84번은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첫 항 얼마? 2죠. 공비는 얼마인데? 2분의 1.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에 n-1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뭐 뒤에 답지처럼 이렇게 막 식 정리해서 할 필요 없다. 이해되겠죠? 어차피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따라갔습니까? 그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지? A시까지 다 구하는 거니까 85번, 86번, 87번 정도까지 풀어봐라. 예를 들어서 86번 한번 봅시다. 공비 따라갑니까? 첫 항이 얼만데? 1. 공비가 얼만데? 3이잖아. 그럼 일반항 AN 어떻게 되는데? 1 곱하기 3의 N-1 이렇게 될 거니까 A, 10이라는 거는 1 곱하기 그냥 3의 9승. 정답은 3의 9승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갑자기? 자, 87번 한번 보면 얘는 공비가 얼마 나오지, 성빈아? 얼만데? 성빈 얼마? 아니 그냥 봤을 때 공비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AN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 하면 되고 A10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9승 계산 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 따라가겠죠? 어려운 게 아니야. 이해됩니까? 준비 따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9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0번을 한번 보면 어떻게 생겼는데 1번 한번 봅니다. 자, 1번항 AN부터 한번 구해보자. 첫 항 얼마? 첫 문제는 같이 봐야 돼. 문제 풀려고 할 때 풀면 됩니다. 첫 문제 유경 같이 봐야 돼. 자, 첫 문제는 4 곱하기 공비는 마이너스 3의 n-1이죠.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건데 얘가 뭐 되는 거 찾으라고? 마이너스 972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 맞죠? 문제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국어 못하면 수학 못합니다. 문제가 이해 안 되는 거 되겠더라. 그러면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의 n-1은 4로 나누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 맞냐? 2, 4, 3 이렇게 되겠네. 나중에 4 하면 된다. 이 상태에서 자 243은 뭐의 몇 승? 3의 5승. 마이너스 3의 5승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n-1이 5가 되니 n은 얼마 나오는데? 6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지, 정답은 6항이 되는 거겠죠. 됐어?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 90번에 2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91번도 풀어봐. 자, 92번으로 가볼 건데 1번항 그대로 갑니다. 자, A4가 마이너스 8이래. A4가 마이너스 8이면 손에 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외로워서 어떡하냐. 말은 여기까지만 할게. 근데 외로워서 어떡하냐. 알겠어? 자, A4가 마이너스 8이래.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바뀌지? A1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됩니까? n-1승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7은 뭐라고 돼 있는데 64라 그랬으니 A1R의 6승이 64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AN 구하라 그랬으니까 AN 구하는 거는 A1과 R만 있으면 되네. 자, 이 식 두 개를 이제 변형을 할 건데 얘는 가만히 놔두고 얘를 바꿀 건데 A1 R에 3승이 있어서 얘는 A1 R에 3승의 R의 3승은 64로 바꿀 수 있죠. 만약에 얘가 A1 R의 제곱에 뭐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얘는 2랑 4로 바꿀 겁니다. 뭔 이해됩니까? 얘가 3이기 때문에 내가 3, 3으로 바꾼 거고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얘가 얼마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고 R의 3승은 얼마? 마이너스 8. R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2 되는 거 따라가죠? 얘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1은 얼마인데?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A1은 1 되는 거 맞죠? 맞지? 그러면 정답 나왔잖아. AN 어떻게 되는데?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5항을 물었으니까 A5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2의 4승이 돼서 정답은 16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지? 얘기라. 얘가 4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4. 그럼 여기 4니까 4 빼기 1이 3 되고 여기도 7이잖아. 그럼 이게 6승이 바뀌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밑에 93번, 94번. 93번을 한번 보면 어떻게 생겼는데? A 9항을 구하래. A 3항이 36이고 6이 288이야. 그러면 A3는 A1 곱하기 R의 제곱이 3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6은 A1 곱하기 R의 5승이 마이너스 288 되는 거 맞지요? 자, 5승이니까 여기 제곱 있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 A1 곱하기 R의 제곱, R의 3승은 마이너스 288로 바꿀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 나온다고? 36이 나올 거고 R의 3승은 마이너스 288이 될 거고 R의 3승은 얼마 나오는데? 얼마 나오면 되는데? 잘 찍어봐라. 어제 세제곱은 8, 마이너스 8이 되겠죠. R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죠. 이해했음? 누구야? 매일 없는 사람 누구야? 빨리 손들어, 씨. 사통 누구야? 너야? 이씨. 친구는 내가 봐줄게. 자, 어쨌든, 여기다 집어넣으면 A1 얼마 나오는데?
9 나오는 거 맞죠? 여기다 4 집어넣으면은 9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 A9를 불었으니까 A9라는 거는 A1 곱하기 R의 8승.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마이너스 2의 8승. 이거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야, 곱하기인데 내보다 더 잘해야지. 2의 8승은 얼마? 2의 8승이 얼마? 그러면 296 곱하기, 와, 이건 내한테 시킨다고. 6, 9, 54, 그 다음에 9, 5, 45, 9, 28. 있네! 103번. 자, 갑자기 103번은 뭐냐? 이거 별표 하나만 칠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그러니까 별표 칠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건 뭐지? 다시 얘기하면 쌤은 수학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쌤 무슨 과 나왔게? 아니, 쌤 공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전자공학과 나왔습니다. 왜 가공 강사를 하고 있느냐? 뭐 그건 나중에 썰로 자세히 풀어줄 텐데. 얘기하지만 쌤은 수학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말 잘해야 되는데. 지혜는 알고. 어쨌든 수학적인 학문에 대한 깊이 조회는 없습니다. 쌤이 지금 하는 거는 뭐다? 쌤 솔직히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잘했는 걸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알겠냐? 그 말 뜻은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그게 되게 중요하다 안 하다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난 학원 강사잖아. 수학 강사가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는 건 뭐라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다시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특히나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알겠지? 뭔데? 이것 때문에. 비례식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좀 봐라. 자, 유경아. 자, 비례식 특징.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 말 하고 싶었던 거 맞죠? 정확히 약은 안 나왔네. 자, 요렇게 생겼죠? 이거 어떻게 되는데? A9는 얼마 나온다? 8A6이 됐고, 문제 별거 없습니다. A3는 이렇게 생겼다. 그럼 A3는 2가 되니까 바로 가면 A1R의 제곱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1R의 8승은 8A1R의 얼마? 5승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약분할 거 약분합니다. 날라갈 거고, 이것도 약분하면 R의 3승은 8 나오니 R은 얼마? 2가 나올 거고, 이걸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4A는 2가 돼서 A는 얼마 나온다? 서탕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갔습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1분의 공비는 1분의 2니까 정답은 얼마? 4가 되겠죠. 안 어렵죠? 알겠냐? 근데 애들이 의외로 이걸 못 푸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 알겠지? 지금은 못 풀 줄 알지만 3학년 때 가면 또 모의고사 문제 하면 또 저게 뭐예요? 하는 학생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밑에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104번 한번 봅시다.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는데 얘는 A7은 얼마 나온다? 4A8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A1R의 6승은 4의 A1R의 4승이 될 거고, 약분할 거 약분하면 R의 제곱은 얼마? 4가 되고, R은 얼마 나온다?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가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2. 자, 그 다음에 A2 더하기 A3가 얼마 나온다? 6이 나올 거니까 AR, 그 다음에 AR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6이 나올 거고, 20을 넣으면 6A는 6 나오고 A는 얼마? 1. 여기까지 따라갔습니까? 너무 빠르나? 괜찮나? 그러면 A10이라는 거는 A1 곱하기 R의 구승이 되는 거니까 얘가 1 곱하기 2의 구승이 되고, 2의 구승은 512가 될 건데 그냥 2의 구승이 답이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지. 됐죠? 넘어가 됩니까? 자, 학교생들은 있으나? 너희들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거 많이 이상한가? 마스크 끼니까 호흡 조절이 안 돼. 수업하다가 숨도 막히는, 하고 마스크 들어가고 숨도 막히고. 106번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의 항과학입니다. 얘는 그냥 노가다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일반항이 첫 항이 2고 공비가 얼마인데? 2에 n-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아니면 그냥 2, 4, 8 그 다음 뭐가 되겠노? 16 그 다음에 얼마? 32, 64, 128, 256, 512 몇 번째 항부터 500보다 커진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정답은 9번째. 이해됩니까? 다시 정리 한번 합니다. 잘 봐. 나중에 수능만 가서도 똑같이 얘기할 거야. 10개 미만이다. A1부터 A10까지는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다. 그냥 노가다 하십시오. 그게 계산 틀릴 확률이 제일 적고 빠릅니다. 뭐 등비수에도 등차수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냐? A20에서 한 30 정도까지면 거의 100% 등차가 될 거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수열은 규칙이 있는데 나중에 시그마도 배우고 했을 때 뭐 A에 원래 몇 년도죠? 2020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반복 수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3, 2, 7, 1, 3, 2, 7 이런 식으로 규칙이 정해질 수 있죠. 그래서 4개씩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된다고. 이해되냐? 그래서 이런 것들 몇 번째 항이나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의고사는 주관식이 몇 자리까지 쓸 수 있죠? 3자리까지밖에 못 쓰죠. 그래 치면은 2의 9승까지밖에 못 쓰고 3의 몇 승까지가 3자리가 되죠? 6승입니다. 6의 3승, 5의 4승 정도까지밖에는 못 써.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등비수열 나온다 그냥 노가다 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원래 정석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500보다 큰 걸 찾아야 되고 그러면 2에 n-1은 250이 될 건데 어차피 이것도 노가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밑에 거 한번 풀어봐. 107번. 자, 115번. 자, 등차 수열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숫자. 이 숫자 큰 거 보면 뒤진다. 2. 그 다음에 곱해봐라 하면 니가 6 곱해라 얼마?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얼마? 니가 선택한 거잖아. 맞나? 6이 12 400 그냥 숫자 딴 걸로 가자. 산수도 못하는 것들 다시 숫자 불러. 다음 그럼 얼마? 6 그 다음에 얼마? 또 54인가? 맞죠?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야 2개 곱하면 얼마 나오는데? 36. 얘 2개 곱해도 얼마 나오는데? 36 되는 거 이해됩니까? 자, 18 곱하기 18 한 거랑 6 곱하기 54랑 곱하면 동일할 겁니다. 좀 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을 한번 봅시다. 야 2번 곱하면 2의 6승 되는 거 맞죠? 야 2개 곱하면 얼마나 2의 6승 되는 거 맞습니까? 야 2개 곱해도 2의 6승 되는 거 맞죠? 따라가냐? 요즘 문제는 이렇게는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한참 유행했다 모의고사 때 이런 걸로 문제 푸는 거. 요즘 좀 유행 지났더라. 그래서 A, B, C가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은 B 제곱은 어떻게 된다? A, C. 요거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돼. 따라가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보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얘 2번 곱한 게 x-4의 제곱이 x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x-1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 곱해보자고.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3에 얼마 나오는데? 산수가 안 돼, 산수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3을 곱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8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 넘기면 2x의 제곱 그 다음 또 넘기면 마이너스 25x 또 넘기면 플러스 50은 0 될 거고 뭐 있냐? 1, 2 산수가 안 된다. 5? 10입니까? 안 되잖아. 15 하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둘 다 마이너스 하면 x가 뭐 또는 뭐? 10 또는 얼마 나오는데?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죠. 다른 조건이 없잖아. 뭐 10보다 5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으면 답이 한 개로 되겠지만 얘는 뭐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 2개. 됐죠?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116번, 117번 한번 풀어봐. 109번 한번 가봅시다. 근각 계수한 게 기억나죠? 한번 적을게.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야.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가 a분의 c고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a분의 d. 요거는 기억하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쌓여서 나중에 너희들한테 수능 때 이제 기본 개념으로 들어갈 거니까. 자, 세 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알파, 베타, 감마가 세 근이라고 하면 얘는 등차 수열은 2베타가 알파 플러스 감마겠지만 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제곱이 알파, 감마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 자, 이제 가봅시다. 큰 거에서 한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 나오죠? 3이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1.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K. 요까지 세팅은 따라갑니까? 맞죠?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알파 감마가 베타 제곱이래. 그러면 얘가 뭐 나오는데? 베타 제곱이라고 두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3개 더하는데 내가 베타로 끄잡아낼 수 있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21 되는 거 이해됩니까? 맞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3. 그럼 베타는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7. 이제 끝났다. 알파 감마 대신에 뭐 들어갈까? 알파 감마 대신에 베타 제곱이 되니까 베타 세제곱은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맞죠? 그러면 얘는 얼마 난다? 마이너스 7의 세제곱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등차랑 등비랑 푸는 방법은 똑같죠? 이해되냐? 밑에 거 한번 풀어봐, 또. 114번 한번 봅시다.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 P.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가 얼마? 156.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16 플러스 216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주인이 풀었습니까? 주인이 풀었나?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베타 제곱은 얼마? 알파, 감마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죠? 이게 뭐가 되는데? 베타 세제곱은 6의 3승. 베타는 얼마? 3.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알파 감마가 얼마? 36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36이 되는 거잖아. 빼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넘어가면 얼마 나오는데? 120. 근데 베타 베타가 6이니까 알파 플러스 감마가 얼마? 20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얘 있고 얘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정답은 얼마? 26이 되겠지. 됐죠? 넘어갑니다. 119번을 한번 봅니다. 얘는 등비 나오고 등차가 나왔다. 그러면 등비 중앙, 등차 중앙 어떻게 돼? 2B는 A 플러스 C 되는 거 따라가죠. 이거 두 개 써먹는다. 자,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 그러면 A 제곱은 얼마? 2B가 되겠지. 뭐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그럼 2B는 뭐 나오는데? A 플러스 30 되는 거 따라가죠. 그럼 이거 두 개 뭐 하면 된다? 합치면 되겠죠. 연립하면 되지. 2B 대신에 A 제곱 들어가면 A 제곱은 A 플러스 30이 될 거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이 될 거고, 그러면 A는 얼마 나오는데? 6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근데 친절하게 또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날리면 되죠. 그럼 B는 얼마?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8이 정답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써먹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문제에서는. 풀어봐라, 밑에 거. 잠깐 분위기 돌리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고. 자, 125번. 등비수의 합공식.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R-1에 A1의 R에 N-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에 A1의 1-R에 N승.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꾸느냐면, 마이너스가 싫잖아. 마이너스 싫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자, 125번을 한번 보는데, 그대로 쓰면 공비가 1보다 크네. 그래서 S5를 구하면 4 빼기 1에 첫 항이 2가 되고 4의 5승 마이너스 1 계산은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런 것들 다 밑에 것도 두어 개 연습 한번 해볼 수를 할게요. 얘만 하고 133번에 1번, 자 133번에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 2번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 하냐면은 135번 요렇게 세 문제만 풀면 되는데 아니다. 또 있네. 137번에 2번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133번에 1번, 3번 한번 풀어봐. 요건 풀이하고 쉬는 시간 줄게.
133번에 3번을 한번 보면 비슷한 거 한번 풀었잖아. 야가 몇 번째 항이죠? 이거 어떻게 구해? 일반항으로 구해야 돼. AN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이잖아. 이게 259는 마이너스 2의 9승이 되는 거죠. 몇 번째 항이야, 선비야? 10번째 항이죠. 그러면 되겠나? 그러면 바로 갑니다. S10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1 마이너스 2분의 첫 항이 얼마인데? 첫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의 9승 항수니까 10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 1번 항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n-1이니까 10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512는 2의 9승. 됐죠? 여기까지. 138번. 등비실 학공식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첫 항부터 4항까지 합이 21이다. S3을 물었죠? 이게 21이고 S6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147이야. 맞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뭘 구하라는 건데 A5를 구하라니까 A1 곱하기 R의 4승을 구하라니까 첫 항과 공비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준비 따라왔냐? 자, 여기서 쓰는 거 이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뭐가 되는데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한 개 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성민이 A 마이너스 B에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뭔지한테 뭘 받았겠냐마는 와 이거 처음 본다. 알죠? 알죠? 자, 얘 한번 봅시다. S3은 어떻게 된다? R-1에 A1에 R의 3승 마이너스 1, 얘가 21이고 R-1에 A1에 R의 6승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47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저거 써야 된다고 해서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어? 그렇지. A1에 R의 3승 마이너스 1, R의 3승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47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거 얼마라고? 21.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7. 그래서 R의 3승 플러스 1은 마이너스 7이 되고 R의 3승은 마이너스 8. R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건 따라가죠.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걸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자. 원래 순서는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1에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9는 21이죠. 약분하면 3. A1 얼마? 7.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다 넣으면 되는 거 따라가죠. 밑에 거 한번 풀어봐. 자, 142번 한번 봅시다. 자, S2가 얼마 나오는데? 48. S4가 얼마 나오는데? 60. S6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 맞지? 이거는 정확하게 얘랑 얘 두 개 써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두 개 쓰는 거 상당히 좋아하겠죠. 이 공식을 모르면 못하니까. 맞죠? 자, 바로 간다. 얘는 R-1에 A1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 48. 얘는 R-1에 A1의 R의 4승 마이너스 1이 60. 지금 궁금한 거는 R-1에 A1의 R의 6승 마이너스 1을 구하는 말하고 똑같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야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저것 때문에 R-1에 A1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 R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R-1에 A1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R의 4승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이해됩니까? 맞지? 그럼 이제 끝났다. 얘가 48이라면 그럼 얘가 얼만데? 48이죠. 그러면 R제곱 플러스 1은 48분의 60이 될 거야. 맞냐? 그럼 약분하면 11을 약분하면 4분의 5. 그러면
R의 제곱은 얼마인데?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인데? 또 48이잖아. 48 곱하기 야 제곱하면 1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됨? 핵심은 요겁니다. 얘랑 얘. 은비 요거 요렇게 해석분해 되는 건 이해됩니까? 유형에 따라갔습니까? 똑같은 거 하나 더 풀자고 풀어봐. 밑에 거. 자, 원리 합계입니다. 원리 합계가 뭐냐면 우리가 적금, 그러니까 너희 혹시 난 적금 넣는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쓰기도 바쁜데 무슨 더 적금을 합니까? 맞지? 자, 적금하고 하는데 수학에서 너희들한테 실생활에 제일 와닿는 건 이거야. 알겠냐? 제일 와닿는 건 이거고, 다시 얘기를 할게. 이율이 너희 뭐지? 이율이 뭔지 알죠? 이율이 뭔데? 눈 크게 뜨고. 이자는 몇 프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이율이잖아. 자, 4%를 지금 4% 되는 건 없다. 4%라고 기준을 잡고 얼마 그러니까 다시 한 달에 얼마 있으면 너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기 한번 해봐라.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돼서 좀 썰을 풀 건데 빨리. 응? 1,000만 원. 생각보다 야 월천이면 너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다. 많이 들어봤죠? 연봉 1억 한 달에 얼마 받을까? 한 그 정도 받아야 돼. 나누기 12만 하죠. 보통은. 근데 연봉 1억이라고 하면 1억 나누기 보통은 얼마냐면 LG전자 기준으로는 16을 해야 됩니다. 왜 16을 할까? 우리가 보너스도 다 연봉이 들어가. 그래서 보너스 4번 받거든요. 설, 추석, 여름 휴가, 연말에서 50, 50 해서 나누기 다가 더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러면은 1억에 그러면 1억 6천이라고 합시다. 계산 편하게 1억 6천이라고 합시다.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거 맞죠? 맞지? 근데 우리가 또 세율이 있기 때문에 한 30%는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봉, 그러니까 1억 6천이면 1억 6천이 내가 버는 연봉이다. 그럼 한 달에 한 700 정도 봅니다. 그러면 연봉 1억 6천이다. 다시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을 하면은 나누기 16을 한번 해보자. 얼마 나오는데? 얼마 하면 되나? 5 하면 되나? 6 하면 되나? 6. 960 정도 되는 거니까. 960이고 또 얼마나? 40이니까 한 700 정도 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700이 아니라는 거지. 알겠냐? 700에서 30% 깎으면 얼마쯤 되는데? 한 500, 600 정도 되면은 연봉 1억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되죠? 그 생각보다 별로 안 되는 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다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거는 복리 이제 이런 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 알겠냐? 수학에 제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이건데, 또 하나 또 얘기해 줄 건데, 내신만 시험 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수능에 안 나옵니다. 원리합계가 수능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그냥 알고 그냥 중간고사 치고 난 뒤에 그냥 버려도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잘 벌길 바랍니다. 다시 내가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다. 자, 어쨌든 요거 한번 보는데 단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복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많이 들어봤습니까? 단리는 들어봤나? 복리는 들어봤나? 아이씨, 너희 생각보다 상식이 없습니다. 야, 국어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워? 그런 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자가 10%라고 하죠, 이자율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저금할까, 1년에. 그러면, 자, 처음에는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 1년 후에 10%의 이자를 받아. 그러면 얼마 될까? 계산 못합니까? 얼마인데? 110만 원이지. 맞아? 2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 120. 3년 후에 130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자가 몇 번만 붙죠? 한 번만 붙죠. 누구한테? 얘만 이자를 붙는 거 우리는 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복리는 무슨 뜻일까?
한 번 붙겠나 여러 번 붙겠나? 여러 번 붙는 걸 우리 복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얘는 1년에 110만 원이야. 10만 원 더 붙었잖아. 이런 말도 들어봤을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거에 또 10%가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110만 원에 얼마? 11만이 돼서 얘는 121만 원이 되는 거야. 단위보다 만 원이 더 붙죠.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한다?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노? 121만 원에 더하기 얼마? 1.21 이런 식으로 붙겠죠. 이해됨? 그러면은 얘는 1.21이니까 얼마인다? 122만 2천 이렇게 되겠지. 뭔가 이상해. 12.1인 거지. 그래. 어쩐지. 그럼 얼마인데? 133만 점일 거야. 가기사 F은 나죠? 이런 게 우리는 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카드깡하고 이런 게 사라져갖고 뭐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단위 복리가 되는 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시험 문제는 단위가 나오겠나? 복리가 나오겠나? 복리가 나오겠죠. 왜? 너무 복잡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복리를 할 건데, 자, 복리를 배울 건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전부 다 단위를 쓰진 않습니다. 복리를 씁니다. 알겠냐? 그래서 그걸 많이 쓸 거고, 단위법, 복리법 각각 계산하라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건 풀 필요 없고, 146분, 137번은 그냥 지워줄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니까 그냥 지우면 되고, 두 가지 용어를 배울 건데, 기수불이 있을 거고, 얘는 기말불이 있을 겁니다. 자, 이해를 돕고자 내가 억지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가정을 할게. 항상 돈은 내가 은행에 돈 넣으면, 자, 실제로는 내가 오늘 며칠이죠? 7월 2020년 7월 6일 날 돈 넣으면 언제 정확하게 돈을 받을까? 1년 후면 2021년 7월 5일 날 돈을 받습니다. 현실에서는 맞잖아. 그렇게 1년 후에 이자를 이렇게 딱 받아.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게 계산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더 깊게 들어가는 거 대학교 가서 통계학과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단순하게 최대한 만들 겁니다. 뭐냐면 두 가지를 볼 건데 1월 1일 날 돈 넣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돈 받는 거 요걸 하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돈 넣고 12월 31일 날 돈 넣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수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기말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요렇게 하면 1년 다 채운 거 맞죠? 얘는 1년 채우나 안 채우나? 1년 안 채웁니다. 맞지? 요 두 개 차이점 이해됩니까? 많이 이해되나? 요렇게 돈 넣는 거 하나랑 요렇게 돈 넣는 거 두 개를 배우겠다고. 같은 애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2020년을 말하는 거고 얘도 2020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따라왔냐? 조건 이렇게 부합을 시킬 거야. 그 다음에 자 148번을 한번 바로 넣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 무슨 말인지. 자, 매년 초에 돈을 넣을 거야. 따라갔냐? 그 다음에 10년 후에 돈을 받을 건데 원리합계라는 거는 자 우리가 돈을 한번 집어넣는 쭉 가만히 놔두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저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더 이상 뭐 쓰지 않고 그냥 예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금. 근데 그거 뭐라고 하죠? 적립 말고 적금은 뭐가 되죠? 너 적금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적금은 매달 돈을 넣듯이 매년 돈을 넣는 걸 적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왔음? 다시 3년만 내가 돈을 넣을게. 1년에 한 번만 돈 넣습니다. 따라왔냐? 자, 얘가 10만원 넣고 그럼 10만원 넣고 얘가 10만원 넣고 그러면은 3번 딱 넣을 거야. 3년 후에 돈을 받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3개 다 더한 거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1년 만에 내가 돈 찾는 경우는 없고 보통 한 10년씩 또는 5년씩 그거 매달 다 넣는 거라고 하는데 너희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연 단위로 보통 많이 갈 거고 5번이든 10번이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들어갈 거야. 이해되냐? 그래서
돈을 연초에 집어넣고 연말에 돈을 무조건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연말에 넣고 또 연말에 돈을 받는 경우 두 가지만 따져서 계산을 해보겠다고. 범위를 축소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것만 배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돈 넣는 거는 연초냐 연말이냐 이걸 말하는 거고, 돈 받는 거는 무조건 연말에 받겠지. 근데 한 번 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10년을 넣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 우선은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수불이라는 거는 연초에 돈을 넣고, 돈은 항상 기억해, 연말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 연말에 받아서, 그거는 무조건 확정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받는다라고 얘기했어. 오늘 돈 넣었으면 내년에는 언제 받는다? 오늘은 7월 6일이니까 내년에는 7월 5일에 돈 받아. 요즘에 그렇게 계산 안 해.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라고? 연초에 넣고 연말에 받는 걸로 한번 하나는 확정짓겠다고. 됐냐? 자, 그럼 148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 오랜만에 설명했고 설명이 좀 이상한데. 148번에 내가 지금 몇 년간 돈을 넣었죠? 10년 넣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돈 넣고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점점점 10년 후에 돈을 받겠죠, 전부. 그러면 제일 처음에 돈을 넣을 건데 얼마씩 넣죠? 10만 원은 넣을 겁니다. 그럼 10이라고 적을게. 그럼 1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5%니까 어떻게 되냐고, 1년 후에는. 다시 5부터 다시 하자. 자, 나윤이가 10,000원이 있어. 여기다가 엄마한테 내가 용돈을 올려달라 해서 20% 올려달라 그랬어. 그럼 엄마한테 돈 얼마 받죠? 12,000원 되는 거 따라갑니까? 요건 계산 다 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데?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0.2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원돈이고 이건 올라간 돈을 말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다시 1년 후에는 10에다가 1.05 해주면 되는 거 이해됩니까? 준비 따라갔나?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노? 나는 복리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1.05가 붙겠죠. 그래서 10에다가 1.05의 제곱이 됩니다. 3년 후에는 3승이 되고 쭉 가면은 얘는 10에다가 1.05에 얼마 된다? 10승이 되겠죠. 제일 처음에 넣은 돈은 내가 이렇게 이자를 받아, 10년 후에는. 여기까지 따라갔습니까? 근데 처음에 돈 넣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 적금이라는 거는 뭔데? 1년 후에 또 돈 넣어야 되잖아. 이해됨? 얘는 내가 올해가 2020년이지. 2020년 내가 1월 1일에 돈 넣었어. 그러면 2년 후에는 2020년 언제 돈을 넣었는데? 2021년 1월 1일에 돈을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또 10만 원을 넣겠다. 따라갔어? 그럼 얘는 또 이자가 계속 붙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데? 얘는 10에다가 1.05에 1승, 10에다가 1.05에 2승 해서 10에다가 1.05에 얼마 된다? 9승.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이자를 9번 받겠죠. 그 다음에 2년 후에 또 내가 10만 원 넣을 거란 말이야. 적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3년 후에는 얘는 1.05에 얼마? 1승. 이런 식으로 가면 얘는 1.05에 얼마 된다? 8승만큼 이자가 붙겠다. 공만지 따라갑니까, 유명아? 이해되나? 다시. 그러니까 적립이잖아. 적금이잖아. 1년마다 내가 한 번씩 돈을 넣을 거란 말이야. 따라갔어? 처음에 돈 넣었을 때는 10년 후에는 이자 몇 번 붙어? 10번 붙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한 년 후에는 내가 어차피 은행에서 돈 갖고 있는 거 몇 년 동안 돈을 갖고 있죠? 9년 동안 돈을 갖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자 몇 번 붙어? 9번밖에 안 붙겠지.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이자는 8번밖에 안 붙겠지. 따라왔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다 십자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10년 후에 내가 돈을 넣을 거야. 언제 넣냐면 정확하게 2000 얼마지? 29년 1월 1일에 돈을 넣을 거야. 10만 원. 돈은 항상 언제 받냐면 2029년 12월 31일 연말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자 몇 번 붙어?
연수는 똑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루 이틀 차이로 1년은 꽉 채운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이자를 한번 받아. 그래서 1.05의 1승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가겠습니까? 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칠판이 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결론 다시 얘기하고 한 번 더 설명을 할게. 내가 이 돈을 총 몇 번 넣었죠? 10년 동안 10번 넣을 겁니다. 맞죠? 10번 넣었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는 다 찾아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한 게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 뭔 말인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돈 넣습니다. 항상 얘는 5년으로 갈까?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다시 좀 줄여볼게. 처음에 내가 10만원 넣고 1년, 2년, 3년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1월이고 이때는 2020년 1년 1월이고 여기는 22년 1월이고 얘는 23년 1월인데 돈은 23년 12월 달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자가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아서 그대로 여기다가 돈이 들어가는 거고 세 번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돈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자가 한 번, 두 번 붙어서 얘는 이자가 몇 번부터? 두 번 붙겠지. 여기에 돈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자가 한 번 붙겠지. 그러면 2020년, 2021년, 22년 이렇게 돼야지 세 번이겠구나. 얘는 네 번 넣는 거겠네. 10 집어넣으면 이자가 몇 번부터? 다시 설명 잘못했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 얘는 4년 동안 이자를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자를 붙고 얘는 한 번, 두 번 받고 얘는 한 번 받아서 총 이자는 이렇게 얘는 네 번, 얘는 세 번, 얘는 두 번, 얘는 한 번 받게 됩니다. 얘는 12 맞죠? 얘는 지금 내가 이거는 날짜로 계산했기 때문에 헷갈린 거고 얘는 정확하게 몇 번을 받는다. 10년 동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지. 야는 10만 원 넣었으니까 이자가 총 내가 실질적으로 몇 년 후에 돈을 받죠? 4년 후에 돈 받는 게 맞죠?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돼? 4번 붙겠어. 이해됩니까? 따라갔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뭐다? 공비가 1.05 빼기 1에다가 첫 항이 10에 1.05에다가 그 다음에 1.05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어. 얼마로? 1.6이라 딱 주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가겠냐? 이게 원리합계인데 근데 이렇게 적으면은 너무 많이 복잡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줄일 겁니다. 어느 정도 100% 이해할 필요는 없어. 알겠냐? 어차피 수능에도 안 나오고 이거를 꼬아서 내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연초에 돈을 넣었다. 연초에 돈을 넣었으면 이자를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148번은 조금 축약해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돈 넣는 거, 그 다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쭉 해서 1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처음엔 돈 얼마 넣는다? 얘는 1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네. 실제로 내가 잘못했네. 5 되는 거 맞죠? 그럼 1년 후에는 얼마 되는데? 5에다가 1.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5에 얼마? 제곱이 될 거고 쭉 가면은 얘는 5에 1.05에 얼마 된다? 10승이 되는 거죠. 따라갔습니다. 5%니까 5%면은 0.05입니다. 요거 따라갔냐? 요렇게만 적으면 돼. 어차피 지금부터 내가 계산해야 될 거는 뭔데? 이거 다 더하는 게 목적입니다. 10년 전에 돈 넣은 거 얘는 언제 돈 넣은 거랑 똑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돈 넣은 거랑 똑같겠죠? 이해됩니까? 다시 5에 넣어서 쭉 해서 5에 1.05에 10승 여기다가 5 집어넣고 쭉 가면 얘는 1.05에 9승
얘는 5에서 쭉 가면 얘는 5에 1.05에 8승이라고 쓰고 제일 마지막에는 5 쓰면 얘는 5에 1.05에 1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거 결국 다 더하는 건데 이 과정 쓸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적으면 어차피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야. 이거 따라하겠습니까? 이제 이해되나? 5만 원 넣는 겁니다. 받는 거니까 이게 마지막에 돈 넣는 거. 1년 후에도 돈, 한 번 붙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됨? 뭐 이해 안 되면 빨리 하는 방법은 그냥 이거 하나만 그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빨리 푸는 거. 이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푸는 방법 알아도 문제가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해돼?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 풀면 답은 나옵니다. 아니지. 그는 내가 다시 얘기하지. 원래 학기는 돈 한 번 넣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잖아. 매년 돈을 넣었잖아. 그러면 돈을 내가 10년 동안 넣으면 몇 년 돈을 몇 번 넣었어? 10번 넣었으면은 이 하나 받으면 내가 손해잖아.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계산해야지. 그래, 계산을 하면 아까처럼. 자, 이거는 등비수열 합공식이지. 그래서 1.05 빼기 1에 첫 항 5에 1.05 이렇게 쓰고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니까 1.05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따라가겠나 뭔 말인지? 빨리 못 맞추겠네. 149번 한번 풀어봐라. 또 풀이 한번 해줄 테니까. 자, 149번을 끝까지 다 풀겠습니다. 어차피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됐죠. 처음에는 300만원 적립하고 그 다음에 얘는 300 곱하기 얼마 되는데 1.06이 되고 얘는 300 곱하기 얼마 되는데 1.06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갑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는 300 곱하기 얼마 된다? 1.06의 5승이 되죠. 이해되냐? 자, 연초에 넣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이자가 처음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갔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는 1.06 빼기 1엔 첫 항은 300에다가 1.06에 얼마? 1.06에 몇 승? 5승 마이너스 1. 근데 얘가 주어져 있죠. 얼마로? 1.34. 계산하면 되죠. 나머지는 더하기 빼기니까. 흥미 따라갔나? 이해했습니까? 흥비도. 자, 대충 감은 안 잡히겠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알겠죠? 자, 152번 기말불인데 얘는 매년 말에 돈을 넣고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물었단 말이지. 기수부라고 기말불 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020년 1월 달에 돈 넣고 2021년 1월 달에 돈 넣고 2022년 1월 달에 넣으면 2022년 12월 달에 돈 받는다라고 칩시다. 이게 기수불입니다. 그러면 얘가 5만 원이면 10%니까 얘가 5에 1.1 아니 잘못했어요. 여기가 5하고 얘가 5에 1.1 5에 1.1의 제곱 5에 1.1의 세제곱이죠. 왜?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이건 1년 되는 거 맞잖아. 이해했음? 그 다음에 여기다 5 넣으면 당연히 5에 1.1 1승 5에 1.1의 제곱 여기다 5 집어넣으면 5에 1.1의 1승에서 이거 3개가 기수불로 원리합계가 되는 거죠. 기말불은 어떻게 되냐? 2020년에 얼마 된다? 12월 달에 돈 넣고 2021년에 12월 달에 돈 넣을 겁니다. 2022년에 12월 달에 돈 넣고 2022년 12월 달에 돈을 받을 겁니다. 따라갔냐? 자, 처음에 얘는 5를 넣을 거야. 이자가 붙겠죠, 한번. 1.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자가 1.1의 제곱이 되는데 얘는 이자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못 받죠. 이해됩니까? 못 받잖아. 기간 차이가 안 나는데 1년 동안 못 찾는데 그러면 얘는 5에 1.1의 2승이 되는 거지. 여기에 돈 넣으면 1년 동안 이자를 받아 5에 1.1의 1승이 되는데 뒤로 넘어가면 5에 1.1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냥 요거는 이자 받지만 여기서부터 이자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못 받는다고. 아니 그냥 원금을 사했어. 영승이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5만 원 넣었어. 그럼 얘는 돈 이자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못 받잖아. 그래서 얘는 5야. 그래서 기말불은 요렇게 더하면 돼. 뭐가 차이 나는지 알겠습니까? 기수불은 처음에 돈 넣은 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돈 넣은 것도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세 개 구하면 되는데, 기말불은 마지막에 이자 넣은 거, 그러니까 얘보다 한 개씩 이자가 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래 돈은 늦게 넣었으니까. 그래서 기수불이라고 얘기하면 돼. 얘가 기수불, 그 다음에 기말불이 있는데, 학교에서 총 원래 4가지가 있다. 이거 2개랑, 그 다음에 대출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이 있는데, 이거 2개는 솔직히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납니다. 쌤은 전자공학고 나왔다 했지만, 원래 학원 강사가 꿈이 아니었단 말이야. 쌤 고3 때는. 진짜, 1회 살 거라고, 학원 강사 살 거라고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자공학고 가려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장 뭐 차리고 공장 갔다가 좀 공장 차려서 해야지 하고 경영학과까지 쌤은 졸업장 2개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미리 얘기하는데 대학교 가서 복수 전공할 생각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잠깐만 얘기 좀 빠져서 얘기를 하겠지만 너희 시험 칠 때 학교 시험 칠 때 어떻게 시험 치죠? 국영수 치죠. 그 다음 또 뭐 치는데? 기타 과목 치잖아. 조금 여유로운 거. 근데 대학교 가면 시험을 치지. 그러면 국영수를 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냐면 쌤은 전자공학부 국영수 시험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 국영수를 시험 쳐야 돼. 복수전공은 그런 겁니다. 기타 과목, 그러니까 좀 쉬운 거, 교양 이런 걸 잘 못 듣습니다. 전부 다 정보 듣기도 바쁘고 진짜 남들 한 2주 만에 시험 끝난 거 쌤은 학과가 완전 다르니까 한 달 동안 시험 친 적도 있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다시 얘기하지만 별로 안 중요하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거 2개는 경영학과 가면은 뭐죠? 배웁니다. 전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벗어납니다. 현재같이 미래같이 이런 걸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냐? 그래서 이거 2개로만 아마 교육 과정에 들어간 것도 있고 옛날에는 이거 4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은 내가 알기에는 2개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파악 못하고 다 낼 수도 있어. 알겠냐?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좀 나갈 건데 한 번 더 볼 겁니다. 내 기억에는 이거 2개가 빠진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요까지만 기말불까지만 할 건데 차이점은 뭐라고? 이자가 다 붙느냐 얘들은 이자가 한번 붙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이해되죠? 돈을 빨리 냈기 때문에 이자 다 받고 얘는 돈을 늦게 내기 때문에 이자를 한번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한 거야. 됐지? 자 다시 그러면 152번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얘가 0인데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받죠? 2 쭉 해서 10년 동안 받는데 계산했을 때 10만원 넣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자를 받는다 못 받는다? 보면 여기 이자 받을 수 있었어 못 받았어? 못 받았다. 기말불이기 때문에 그냥 1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자 한번 받고 여기서는 이자를 총 몇 번 받는다? 9번 받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10 받으면은 요렇게 쭉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애들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얘가 9라서 횟수는 몇 번으로 본다? 9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몇 번 넣었죠? 10년 동안 10번 넣었기 때문에 얘는 1.1 빼기 1에 그 다음에 10에 1.1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9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10이라고 생각해야 돼. 따라갔습니까? 얘랑 다른 점은 이거야. 첫 항이 바뀐다는 거 말고 차이가 없어. 얘는 1.1 빼기 1에 그 다음에 5에 1.1 그 다음에 1.1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계산 누가 더 편한데? 얘가 좀 더 편한 거 맞죠?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한 번 더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점입니다. 은비야 따라가겠나? 머릿속은 이해 안 되지만 풀수는 있으면 된다. 이게 따라가겠냐? 계산 한번 해보자. 밑에 거 풀어봐라. 자 153번 한번 봅시다. 요거 풀고 거의 마무리 할 생각이야.
자, 말이라고 적혀져 있다. 말에 돈 넣고 초에 돈 넣는다 말이 있어. 알겠냐? 그래서 초에 돈 넣는다 말 하면 첫 번째부터 이자가 들어가는 거고, 말에 돈 넣으면 이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돼. 0, 1, 2, 3, 어디? 10이니까. 자, 처음에는 10만원. 그러니까 1.06. 얘는 10에다가 1 안 들어가잖아. 미안해. 처음에 이자 안 붙어. 1.06. 그 다음에 10에 1.06의 제곱. 얘는 10에 1.06의 9승.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서부터 이걸 싹 다 더할 겁니다. 항수는 10개야. 돈 10번 넣었으니까 내가 돈 10번 다 받아내야 돼. 1.06에 1 빼기 처음에 10에 그 다음에 1.06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따라가겠나 이거? 됐죠? 은빈 따라가겠나? 처음에 이자가 붙냐 안 붙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만약에 기수 불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1에 1.06 그 다음에 10에 1.06의 제곱 쭉 해서 10에 1.06의 10승 해서 이거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수불입니다. 연초에 돈 받는 거. 연말에 돈 받는 거는 이자가 안 붙고 마지막에 다 한번 안 붙는다고. 그럼 되겠어? 이렇게 정리할게.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나머지 덜 푼 거 전부 다 풀어 오시고 155번까지입니다. 155번까지. 자,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